아침의 달달한 쉼표 김하나의 생생라디오. 저기요, 네? 마음 듣고 갈래요? 마음이요? 너무 좋아요. 이고은 박사의 마음 라디오. 여러분의 마음은 요즘 어때요? 잘 지내고 있나요?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가장 몰랐던 마음들 언제쯤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담긴 그 소중한 마음을 읽어드립니다. 부산대학교 심리학과의 이고은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10월의 마지막 토요일이 되는데 우리 오늘은 어떤 마음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하고 사시죠. 네, 다들 걱정하죠, 그죠? 네, 걱정 안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텐데요. 이 걱정이 많은 것도 걱정일 테고 또 너무 걱정이 없이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걱정이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쓸데없는 걱정을 너무 하는 것 같아서 이것도 걱정입니다. 이 걱정도 서로 이렇게 부류가 있잖아요. 네. 그냥 한쪽 막 치우쳐가지고 이 걱정은 또 너무 많이 하고 이 걱정은 또 별로 안 하고. 맞아요. 네. 네. 이게 걱정이 일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걱정은 너무 안 해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너무 많이 해도 문제가 됩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걱정이라는 걸 도대체 왜 하는지, 그리고 걱정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너무 걱정하지 않는 방법은 무엇인지 여러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재밌어요. 예. 이거 좀 알고 싶은데 걱정 없이 살고 싶잖아요, 누구나. 네. 근데 늘 머릿속에 또 걱정이 있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평소에 어떤 걸 걱정하는지 잘 생각을 해보면 일어나지 않은 일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것을 상상하기 때문에 걱정하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걱정이 참 일어나지 않는 일 걱정이 많아요. 네, 운전을 하기 전에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하고 또 어떤 일을 시도하기 전에 힘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사고는 결국 안 났고 또 아직 힘든 시기는 안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시점은 미래에 해당하는 거고요. 미래이기 때문에 일어났거나 일어나고 있는 중이 아니라 일어날 수도 있는 혹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걱정한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거죠. 네.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예,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죠. 이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지 능력의 한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것 때문에 우리 마음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알 수 없다는 이 엄청난 불안감과 불확실성 때문에 나름대로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게 사람이 하는 걱정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우리가 걱정을 하면서 사는 나름의 이유는 있는 거죠. 이 걱정을 하는 마음은 우리를 일단 조심스럽게 행동하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사고가 날까 봐 걱정하는 사람이 무모하거나 무계획적으로 행동할 리가 없잖아요. 이 걱정이 해주는 긍정적인 역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는 자세, 준비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걱정이라는 것이. 네, 그렇습니다. 사람이 걱정을 열심히 하는 이유는 알 수 없는 미래를 대비하고 그리고 준비하기 위해서이기도 한 건데요.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듯이 네. 예측 불허의 상황들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을 두고 걱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상황들을 미리 대비한 행동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뭐 어떤 게 있는지 보면요. 안전한 재테크를 궁리하고요. 늘 그렇게 생각하죠. 네. 그리고 보험에 가입을 하고 또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하잖아요. 네.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오늘 노력하는 게 자기 개발일 테니까요. 그래서 미래를 탄탄하게 대비하면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되기도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걱정이라는 걸 꼭 해야 된다 싶은 그 포인트가 어디 있냐면요. 네. 성적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것이에요. 이 성적에 대한 걱정을 없애고 시험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이것은 그 시험이 만만하고 쉬워질 수 있도록 시험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저 걱정 많이 해가지고 시험
기간 되면 걱정하느라고 시간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열심히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이 시험을 좀 안 칠 수 있을까 뭐 이런 걱정도 하고 막. 네, 예. 걱정만 하는 건 또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네. 이 걱정하지 않고 불안에서 벗어나려면 대비를 하라는 게 바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천을 해야 되는데 네. 이 불안을 막기 위한 거죠. 네. 실제로 공부에 불안이 별로 없고 자신만만한 사람들은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고 대비를 철저히 한 사람들에 한해서 나타나는 특성이거든요. 네. 이 걱정이라는 것이 안 좋은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걸 우리가 우선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걱정은 필요해서 하는 거고 걱정을 없애기 위한 방향으로 우리는 움직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위험은 대비하게 되고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라는 그런 신호가 바로 걱정의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걱정이 걱정할 만한 일인 거는 아니고 걱정의 기능을 좀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왜 걱정을 하는지. 예, 그래서 순기능적으로 움직이면 될 텐데 저처럼 시험 공부가 하기 싫어서 시험은 걱정하지만 안 하고 뭐 이렇게 되면은 계속 그 굴레에 갇히게 되는 거죠. 자, 노래 한 곡 듣고요. 오늘은 걱정에 대한 얘기 한번 쭉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의 길에서 나처럼 운동복을 갖춰 입고서 멋진 선글라스 블루투스 이어폰 봄이란 봄은 다 잡아봤어 하지만 넌 여기 없고 낯설은 사람 네, 토요일 마음 라디오 오늘 걱정에 대한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 근데 이제 걱정을 아무리 대비하고 우리의 안전을 위한 거라고 하지만 너무 과하게 하는 거 이건 분명히 좋지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걱정이 분명히 필요한 마음의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치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걱정을 하는 것이 별다른 효용이 없는 걸 아는데도 자동 생산 시스템처럼 습관적으로 하게 되면 그래, 정신 그래. 건강에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 나도 이걸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야. 걱정 좀 하지 마 이러면 누구나 하고 싶어서 하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네. 게다가 해결책이 없는 걱정일수록 불안감은 훨씬 더 커지고 음. 스스로를 소모하는 일이 되잖아요. 네. 평소에 생각과 고민 그리고 걱정이 지나치게 많은 분들을 이런 분들은 대체로 완벽주의 성향을 보이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여기서 완벽주의라는 것은 완벽하고 싶은 욕망을 뜻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일을 해내는지에 관한 여부와는 별 상관없이 예, 완벽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많은 사람도 완벽주의자거든요. 주의자인 거죠. 맞아요, 네, 맞아요. 예.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이런 욕망이 클수록 이제 걱정이 많은 거가 되는 건데요. 네. 애초에 목표가 자신의 실력에 비해서 현실적이지 못하면 불안과 좌절이 굉장히 많겠죠. 만족하기 어렵고 만족할 수 없어서 또 다른 일을 계속 걱정하는 악순환을 겪게 됩니다. 최근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이 완벽주의 욕구가 심한 사람들은 스스로는 내가 하는 걱정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다고 해요. 네. 실제로는 자신이 원해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걱정이라는 것이 의도치 않게 시도 때도 없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예, 그런 경우가 오히려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이게 완벽주의 욕구가 강해서 그렇구나. 네. 주위에 몇 분이 떠오르거든요. 저도 예. 좀 그런 편인 것 같아요. 네. 네. 뿐만 아니라 똑같은 걱정을 반복하고 있고 한 번 걱정을 시작하면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된다고 하거든요. 네. 이 걱정은 그 효용과는 다르게 뭐랄까요? 좀 습관적으로 하게 되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내가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걱정을 잡고 있는 건 아닌지 이건 진짜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네. 그러면 이게 습관적인 걸 알면 조금 거기서 거리를 둘 수 있지 않을까? 네, 이 생각이 벗어날 수 들기도 있게. 하는데. 예, 부모님들도 한 번씩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식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하고 계시죠? 항상 해야지만 뭐 마음의 안정감을 가지는 듯한 느낌? 네. 예. 그런 걱정은 이제
자식에 대한 관심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하나의 표현일 수도 있어요. 네,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잘 되는 거는 뭐 생각하는 게 뭐 덜할 수도 있지만 네. 잘 못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걱정을 할 수가 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습관이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네요. 자, 그럼 이쯤에서 우리 퀴즈 하나 풀어볼까요? 네. 앉아 있으나 자리가 편하지 않다는 뜻으로 마음이나 상황이 불편해서 안절부절 어쩔 줄 모르는 모양을 이르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네.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 1번 전화위복, 2번 좌불안석. 자, 앉아있으나 자리가 편하지 않다. 마음이나 상황이 불편해 안절부절 어쩔 줄 모르는 모양. 자, 사자성어 뭡니까? 1번 전화위복, 2번 좌불안석. 둘 중에 하나 고르시면 돼요. 아주 쉽죠, 여러분? 한번 골라주세요. 샵 2302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너의 발걸음에 맞춰 분위기를 느껴 어딘가로 떠나가 볼래. 시원하게 날 이끄는 저 바람에 날 맡길래. 햇살이 좋아 기분이 좋아 내 맘이 좋아 파란 하늘 속 느껴보지 못한 휴식 지금이라는 기적을 느껴 카메라에 날 담아 지금의 자유를 담아 햇살이 좋아 기분이 좋아 내 맘이 좋아 파란 하늘 속 네, 토요일 마음 라디오 걱정에 대한 얘기하면서 저희가 퀴즈를 내드렸어요. 앉아있으나 자리가 편하지 않다는 뜻으로 마음이나 상황이 불편하여 안절부절 어쩔 줄을 모르는 모양. 사자성어로 뭡니까, 선생님? 네, 사자성어로 2번 좌불안석입니다. 네, 좌불안석. 전화위복은 아니겠죠, 여러분? 잘 맞춰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좌불안석. 정답 저희가 또 당첨자 뽑아서 선물 드릴 거고요. 노래 들으면서 4부로 넘어갈게요.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의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이고은 박사의 마음 라디오 토요일 이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걱정에 대한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걱정에서 조금은 다들 자유로워지고 싶어 하잖아요. 예. 근데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아이들은 확실히 걱정이 좀 덜한 것 같긴 한데. 맞아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좀 걱정을 좀 덜하면서 살 수가 있을까요? 내가 왜 이런 걱정을 하는가, 이 걱정이 어떤 것을 해결해 주는가에 대해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이 비행기가 추락할 사고가 날 것에 대해서 걱정을 지나치게 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우선은 사고가 날 확률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미 쓸모없는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할 수도 있고 네. 실제로 만약에 그런 사고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내가 걱정하고 말고의 여부는 그런 사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러나 저러나 걱정은 마음만 불편하게 했을 뿐
문제 해결과 같은 효용이 있었던 건 전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네. 거죠. 이 의미 없는 불안은 건강에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걸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걱정 때문에 잠자는데도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가장 흔한 증상이라고 할 수 있고 심하게는 불안증을 겪기도 하죠. 네. 내가 이 걱정을 한다고 해서 바뀔 것이 없다면 안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 해야 실제로 건강에도 좋은 거고요. 네. 머리로 하는 걱정들이 필요 없는 걱정이란 걸 인식하게 되면 약간의 해방감을 갖게 된다고 하거든요. 이런 해방감을 우선적으로 좀 느끼시고 스스로 그런 방법을 좀 찾으시면 좋겠어요. 그게 어떻게 돼가 아니라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예. 내가 이 걱정을 한다고 해서 변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네. 그 생각에서 좀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보통 이렇게 걱정 많이 하시는 분한테 대부분의 걱정은 사실 쓸데없는 거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네가 이렇게 걱정한다고 해서 이 걱정이 해결되지 않는다 얘기를 해도 쟤는 날 이해를 못하는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지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진짜 걱정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근데 그렇지 내가 이런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건 아니지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네. 예. 걱정을 해소를 하려면 그 걱정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움직이던가 아니면 그 걱정을 하지 말든가 이 둘 중에는 그쵸. 하나 하셔야 네. 된다는 거죠. 그거를 좀 수용하시면은 훨씬 낫지 않을까. 그게 안 된단 말이지가 아니라 된단 말이지로 한번 바꿔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한테도 하는 말이긴 합니다. 네. 네. 이 걱정을 한번 하게 되면 점점 걱정이 커지잖아요. 사실 꼬리에 악순환하죠. 꼬리를 물고. 네. 네. 요것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이 앞으로 있을 일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나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이 클수록 걱정을 멈출 수가 없는 건데요. 그리고 실제로 사고를 겪은 적이 있거나 사고로 인해서 받은 상처가 굉장히 깊은 경우 네. 그리고 사고가 자신의 탓이라고 자책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런 마음이 있을수록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자체까지 동반되면. 네. 그렇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사고가 나는 것 혹은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마음을 좀 열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일어나는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걱정과 불안으로 지금 눈앞에 있는 행복들을 저당 잡히는 건 좀 어리석은 생각 같아요. 지금 이 순간의 삶을 더 의미 있게 최선 다해서 살아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그런 건설적인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걱정이 너무 많아서 일상을 괴롭힌다 싶으신 분들은 걱정거리를 내가 다시 볼 수 있도록 기록을 해보는 방법을 추천한다고 하는데요. 뭔가 그 실천 영역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 네. 그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머릿속에 기록? 맴도는 걱정들이 글로 정리되어 옮겨지는 동안에 상당히 이성적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능력이 발휘되거든요. 네. 그리고 꽤 객관적인 시선으로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필요 없는 걱정을 하고 있는지 내가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건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을 테니까요. 네. 천천히 개선을 해보시는 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이게 걱정을 하다 보면은 이성적이기보다 감정적으로 되게 불안이 커질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근데 이게 글을 쓰다 보면 기록하다 보면 조금 내 머릿속에서 더욱더 이성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네. 객관화시키기 편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사람들에게 얘기해 보는 거 어때요? 네, 이게 얘기를 해보라고 하면 막상 내가 걱정하는 그 부분이 굉장히 사소하거나 쓸데없거나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죠. 하면서 그죠? 네, 내가 네. 하면서도 그럴 때 있잖아요. 그리고 제3자들이 봤을 때는 너무나도 필요 없는 걱정을 하고 있구나를 검증받을 수 네. 있게 되는 거죠.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이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걱정과 감정을 솔직히 이야기하면 굉장히 정신적으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감정은 발산되고 내면의 괴로움이 한결 가시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거 많이들 느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타인의 의견을 통해서 문제를 객관적으로 좀 볼 수 있게 되기도 맞아, 하고요. 맞아. 그러다 보면 내가 하는 걱정에 대한 효용성도 확인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모든 일에는 양면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걱정도 밝은 면을 떠올리면 기대가 되는 거고 어두운 면을
생각하면 그것이 걱정거리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 너무 걱정만 하지 마시고요.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기대와 설렘을 한번 느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긍정적인 면을 볼 줄 아는 건 능력이고 능력을 자꾸 발휘하면 습관이 된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음. 그건 괜찮겠다. 뭐 어때서라는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한 거고요. 모든 일에는 양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네. 밝은 면을 떠올리면 기대가 되고 어두운 면을 생각하면 걱정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기대와 걱정은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있으니까요. 잘 돼야 한다는 어떤 그 완벽주의 강박관념이 반대급부로 걱정을 불러올 수도 있으니 네. 내가 하는 생각이 어떤 면인지를 한번 보자는 거죠. 기대를 가지는 것은 좋지만 그 기대에 너무 많은 의미를 둘 필요는 또 없습니다. 예, 잘 된다면 그야말로 좋은 것, 다행인 거고요. 혹여 잘 되지 않더라도 다른 기회가 온다는 생각을 하시고 마음을 좀 편히 가지시는 게 현명하다고 할 수 네. 있겠습니다. 그 기대를 너무 하다 보면 또 거기에 대해서 걱정이 생기는군요. 요즘은 어떤 걱정을 하시는지. 저는 네. 보통 건강 걱정 좀 잘하고 네. 예. 지금 좀 안 좋은 면이 있으신 거예요? 특별히 그렇지도 않은데 그 약간 염려증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아, 내가 볼 때 넌 되게 건강한데 이 말 들으면 좀 네. 그렇구나 네. 이런 생각도 들고 노후에 대한 걱정도 좀 하고 이제 나이가 드니까 맞아요. 예. 미래에 대한 걱정을 많이 네, 하게 네, 네. 되시죠. 네. 저도 앞으로 몇 년간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걱정은 좀 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쵸.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걱정을 하면 걱정을 한 만큼 뭐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진 않은 것 같아서 네. 그게 저한테 참 아쉽고요. 네. 그래 건강 걱정을 조금 하면 그래도 운동도 좀 하게 되고 네. 예, 그런 또 순기능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친구들이랑 수다 떨다 보면 내가 했던 걱정 중에 나는 그런 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러면 내가 좀 여긴 과하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기도 하고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자, 양면이 있다는 거 기대와 걱정은 그거 하나 알아두면 훨씬 내가 걱정이 될 때 내가 이 양면 쪽에 한 곳만 보고 있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그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걱정 얘기 오늘 쭉 나눠봤는데 우리 얘기도 좀 한번 들어봐야죠. 코너 속의 코너. 자, 마음 반짝해지는 코너 반가운 이야기 뭐가 있을까요? 자, 오늘 선생님 어떤 얘기 들려주시나요? 네, 걱정은 여러 측면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정서라고 보이는데요. 저는 생각하는 내도록 인사이드 아웃 1, 2가 계속 생각이 났었어요. 걱정에 대해서는 인사이드 아웃 1에서는 슬픔이 캐릭터가 떠올랐고요. 네. 그리고 인사이드 아웃 2에서는 불안이가 떠올랐습니다. 저 원밖에 안 봤는데 네. 이 불안이도 한번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 좀 네. 재밌어요. 되게 흥미롭고 공감 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불안이가 걱정을 내면의 정서로 느껴서 불안정한 모습을 실감나게 보여준다면 이 슬픔이라는 캐릭터는 또 특별하잖아요. 네. 미래에 대한 불확실을 걱정을 해서 대비하도록 해주는 역할의 정석 캐릭터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울해 보이지만 실은 통찰 있게 삶을 볼 줄 아는 능력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캐릭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인상적인 대사를 말씀드리면 슬픔이가 한 말이에요. 울음은 일생의 문제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하도록 도와주는 것 같아. 이런 말도 하고요. 다행이야. 오늘은 안 죽었잖아. 완벽한 성공이라고 생각해. 라는 대사가 나오는데요. 이 필요 없는 걱정을 하는 이런 캐릭터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잠재울 수 있고 그리고 합리화할 수 있는 어떤 정서들이 우리 마음에 있다라는 걸 좀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사이드 아웃은 진짜 아이들하고 함께 봐도 애들은 애들만의 감정으로 또 느끼고 네. 우리는 또 우리들만의 감성으로 느낄 수 있는 거라서 2는 지금 극장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었잖아요. 네. 이렇게 올라와 있는지 모르겠네요. OTT에. 있겠죠? 네,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인사이드 아웃 주말에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은 우리 걱정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가만 생각해보니까 애들은 걱정이 없는 것 같지만 걱정을 많이 했죠. 참 걱정 인형도 있었잖아요. 네, 걱정 인형 있죠. 걱정은 인형에게 이제 맡겨두고 그러고 보면 애들도 애들 나름의 걱정이 진짜 많았는데 상상력이 풍부해서 그렇다고 맞아요, 합니다. 맞아요. 아이들은 걱정을 하는 게 상상력이 너무
풍부해서 괴물이 우리 집을 덮치면 어떡해. 맞아. 예, 그다음에 괴물이 나타나면 어떻게 이런 걱정들을 하게 된다고 하거든요. 맞아. 예. 꼬맹이 때 우리 딸이 예. 제주도 갈 때 배 타고 가는 경험을 한번 한다고 했는데 네. 무서워서 못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예. 상상력이 풍부하고 그다음에 그런 걱정들은 아이가 인지 능력이 커지고 머리가 커지고 있는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그 걱정을 부정하시기보다는 걱정에 공감해주면서 해소할 수 있는 방면으로 가는 것이 지혜롭다고 봅니다. 그래요. 예. 애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우리 걱정을 좀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길 바랄게요. 자, 오늘도 말씀 감사했고요. 우리 다음 주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하 괜찮아 세상이 자꾸 삐걱거려도 이대로 끝난 게 아니야 널 안아줄 거야 가슴이 울컥할 때면 한낮에 몰래 숨겨두었던 한 줌의 햇빛을 꺼내봐 날 지켜줄 거야 sunny day 못마땅하고뿐해도 그래 뭐 한 번쯤 용서해주자 조금씩 다른 사람 네, 토요일 함께했던 생생라디오 오늘 인사드릴게요. 내일 저는 또 옵니다, 여러분. 오늘도 즐겁게 보내시고요. 내일 또 밝게 만나요. 끝곡은 이제는 어떻게 사랑을 하나요? 정곤호의 곡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구성한 민정, 연출 최인한 저 김아라였어요. 내일 봐요, 여러분. 이제는 어떻게 사랑을 하나요 숨이 멎을 듯 아픈 사람 다신 없을 것 같은데 이제는 어떻게 하루를 사나요 그댈 만났던 그곳 이렇게 아직도 그댈 기다리죠 버티고 버티다 창문을 열